심상치 않은 테슬라. 애플처럼 독자 생태계 구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테슬라의 가격 인하 공세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공략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등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세 번째 가격 인하에 나섰다.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경쟁 기업들과 격차를 벌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테슬라가 향후 전자장치의 전압을 현행 12V에서 48V로 바꾸겠다고 밝힌 점도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마치 애플이 애플 생태계를 구축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전략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테슬라가 48V로 전압을 표준화한다면 테슬라 생태계 구축은 헛된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제네시스 G80 등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그룹의 8개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기 때문에 IRA 수혜 대상이 아닌 것이 문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 중인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공장은 2025년에야 완공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기차를 생산해 보조금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배터리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가 올해 들어 세 번째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테슬라는 지난 7일 모델 S와 모델 X 차량의 미국 판매 가격을 각각 $5,000 인하했다. 모델 S의 가격은 $84,990, 모델 X의 가격은 $94,990가 됐다. 테슬라는 모델 3과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가격도 각각 $1,000와 $2,000 인하했다. 테슬라는 지난 1월에도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최고 20% 인하한 바 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전략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기업들에 대한 견제 효과를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올해 초 투자자들에게 아주 작은 가격 변화도 수요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미국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기차 선두 기업인 테슬라가 가격 인하에 나서자 지난해 미국 전기차 점유율 1위인 포드도 테슬라 모델 Y의 경쟁 모델인 머스탱 마하이의 가격을 인하했다. 또 $100,000가 넘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미국 스타트업 루시드도 가격 인하 경쟁에 합류했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 미국 생산 일정을 내년 하반기로 당길 계획이다. 또 IRA 보조금 혜택을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부 합산 소득 $300,000 이상의 고소득층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현대차 그룹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향후 1에서 2년은 쉽지 않은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전압 전환 계획으로 완성차 기업들의 추격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테슬라는 지난달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전기차 전압을 12V에서 48V로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 대부분의 완성차 기업들은 12V를 상정한 배터리와 발전기, 전장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산업동향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번 결정은 부품 생태계에 대한 테슬라의 장악력이 충분히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특히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양산이 임박한 시점에서 48V 적용을 공언했다는 점은 새 규격의 부품을 적정 비용으로 양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품 기업들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 생산 업력이 짧은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체적인 부품 생태계를 구축해 설계의 주도권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향후 48V 전환의 실질적인 이점이 증명된다면 다른 완성차 기업들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호중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완성차 기업은 여러 계층의 부품 기업들과 장기 협력해 생긴 관계적 조직적 관성 때문에 48V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전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완성차 기업의 48V 전환은 부품 공급선, 개발, 구매 부문 조직과 인력 변화 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 연구원은 48V 이점에 대해 테슬라의 48V 전환 목적은
구조적으로 전력 효율을 높이고 차량 경량화를 보다 진전시키는 것에 있다. 12V에서 48V로 전환하게 되면 배선 단순화로 차량 내 전선 중량이 감소하게 되고 동일한 전력 조건에서 전력 손실이 3에서 7% 감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전략과 전기차 생태계 장악 행보에 현대차 그룹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현대차 그룹은 당장 내후년까지 경기도 화성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하고 기존 생산 라인도 전기차 위주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량을 364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의 원천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차세대 플랫폼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2025년 도입하는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비롯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체계하에서 차급별 다양한 전용 플랫폼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니콜라 15% 폭락, 주가 1달러 아래로. 페니 주식 전락. 미국의 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의 주가가 15% 이상 폭락해서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는 전거래일보다 15.45% 폭락한 0.82달러를 기록했다. 니콜라의 주가가 1달러 아래로 추락한 것. 이로써 니콜라는 전형적인 페니 주식으로 전락했다. 니콜라가 이처럼 급락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 일단 판매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최근 할인된 가격으로 보통 주 1억 달러를 발행했다. 주식이 많아지면 기존 주식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라 테슬라가 최근 전기 트럭을 공식 출시한 것도 니콜라 부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테슬라는 최근 18대의 테슬라 전기 트럭을 출시, 전기 트럭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다. 펩시콜라는 테슬라의 전기 트럭을 공급받기로 했다. 그동안 니콜라는 전기 트럭 시장을 독점했지만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니콜라의 주가는 1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말 그대로 페니 주식이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전기차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파이퍼 샌들러, 리비안 중립으로 하향. 목표가 15달러. 파이퍼 샌들러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리비안 투자 등급을 낮췄다. CNBC에 따르면 파이퍼 샌들러는 리비안을 투자 수익률 상향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알렉산더 포터 파이퍼 샌들러 애널리스트는 업계의 고급 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리비안 목표 주가를 주당 63달러에서 주당 15달러로 낮췄다. 미국 루시드 1분기 전기차 인도량 기대 밑돌아.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직전 분기 수치를 크게 밑돌아 올해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는 분석이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루시드는 1분기에 전기차 2,314대를 생산하고 이 중 1,406대를 고객들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1분기 인도량 전망치 1,000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또 3,493대를 생산해 1,932대를 인도했던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적이다. 루시드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3% 이상 하락했다. 루시드는 공급망과 물류 문제를 겪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다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공세가 겹치면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루시드는 지난 2월 올해 실적 전망에서 생산 대수를 1만에서 1만 4천대로 내다봤다. 이 수치 역시 월가가 예상한 21,815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가 약 65% 지분을 보유한 루시드는 지난해 총 7,180대를 생산했으나 4,369대를 인도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실적 부진으로 루시드는 지난달 전체 직원 13%에 대한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두, 애플 고소. 앱스토어에 어니봇 사칭한 앱 관리 안 돼. 어니봇은 바이두가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로 지난 3월 16일에 처음 외부에 공개됐다. 바이두표 챗GPT라고 불리는 어니봇은 질문을 입력하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및 영상이나 문학 작품을 생산한다.
중국 기업이 만든 기술인 만큼 중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바이두는 현재 어니봇을 외부에 따로 서비스를 공개하지 않고 미리 신청한 기업 일부에게 API 형태로 어니봇을 공개했다. 바이두에 따르면 어니봇 공개 첫날에만 7만 5천 개 기업이 접근 권한을 신청했으며 6천 개가 넘는 API 요청이 이뤄졌다. 로빈 리 바이두 CEO는 어니봇 발표 현장에서 650개 기업과 사전 계약해 어니봇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바이두 대변인은 더 레지스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두는 외부에 어니봇을 공개한 적 없다. 앱스토어나 웹에서 볼 수 있는 어니봇 서비스는 모두 가짜다라고 밝혔다. 바이두는 이미 중국에서 어니봇 접근 권한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그리고 바이두는 영리 목적으로 어니봇 접근 권한을 판매하는 것은 테스트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 경험을 해친다. 테스트 계정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는 지난 주말에만 어니봇이라고 사칭한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 최소 4개가 등록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바이두는 어니봇 사칭 앱 개발사를 막으면서 동시에 관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애플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소장은 중국 베이징 하이덴 인민법원에 제출됐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